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심의도 다시 열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대장동 부분을 분리선고 요청했는데 이해되지 자, 재판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마지막 재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자량 변호사님. 이제 이 사건의 핵심 물증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 소위 위증을 교사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라는 녹취 파일. 이게 어제 법정에서 틀어졌어요. 검찰이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시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그 발췌본이다, 그 짜깁기다 이렇게 반발했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다 틀어보세요 해가지고 30분을 모두 튼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짜집기다 발췌본이다라는 거는 사실 재판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론 플레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게 증거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집하지도 않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녹취 파일이 오면은 그게 중간에 편집이 된 파일이면은 그거 증거 가치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절대 수집하지 않고 원본 녹음 파일 자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속기사가 녹취 로그로 만들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사를 할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그걸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 원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녹취록으로 내용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이 돼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그 유창훈 판사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판단을 받을 때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짜집기나 발췌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를 끌고 오는 거는 그만큼 이 증거 가치에 대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외의 다른 의도는 찾을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박정훈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전문이 있어요. 네. 그거 법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편집이라도 있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들었다고 하면 되지. 네. 잘 모릅니다라는 거에서 들었다고 해주면 좋아요. 변론 요지서도 보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사가 성립되기에 아주 완벽히 부합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제가 하급심 판례들도 쭉 살펴봤는데 예. 아마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위증 교사 사건으로는 가장 역사상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양형도 셀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픽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위증교사 사건이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지금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하는 김진성 씨는 맞다. 나 위증교사 했다. 라고 지금 다 인정한 상태고요. 그 위증교사를 했다는 녹취 파일, 30분짜리 녹취 파일이 그냥 일반인 다 들어보면 됩니다. 이게 과연 위증교사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데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 이걸 모두 들어본 거예요. 녹음 파일 일부분을 제시를 했다고 지금 비판하니까 30분짜리 파일 4개라고 하는데 쭉 틀어주고 소리까지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방청석에 있는 분들 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그런 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예.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들으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예. 저거에 맞춰서 뭐. 설주환 변호사님. 이게 통화에서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런 것까지 다 있는 한 문장도 빠지지 않은 30분짜리 녹취 파일을 다 튼 겁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 변론 요지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김진성 씨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보내주시면 이러니까 변론 요지서 보내고 제가 해놓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을 잘 저는 뽑으신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라고 돼 있어요. 김모 씨라는 분이. 근데 우리가 위증죄에서 저희가 이제 뭐 좀 학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위증죄에서 뭐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증죄를 처벌하는 것은 기억에 반해서 얘기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예요. 네. 법정에서. 우리가 이게 무고죄와는 좀 다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어떤 고소 고발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고발을 했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방금 우리가 들어봤던 녹취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분 기억 잘 안 난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스스로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에 뭐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그 증인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장에 뭐라 그러면 기억이 나면 난다, 기억이 네.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기억이든 안 맞는 기억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기억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이제 무죄를 자기는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전체적인 녹취록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기억을 되살려봐라. 아니 나지 않는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게 위증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름이다마는 그냥 법조인으로 한 명으로서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유죄에 좀 더 무게가 가지 않느냐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변호사님께서 위증교사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거를 되살리는 것이 위증교사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기억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재명 대표는요. 이 김진성 씨한테 성남시와 KBS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정황도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녹음 파일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비서교사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라는 말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마 저 통화하면서도 언젠가 이 전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의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의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숨길 수 없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듣는 사람들은 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저는 판사께서도 아마 이거를 이제 다 한번 들어봐라. 다 들어보고 판단해라. 왜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낄 테니까. 그런 취지에서 전체를 다 들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증은 고대부터요. 고대 전 세계의 고대 법전들에도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도요. 아주 옛날부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인간의 기본 윤리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재판에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되면은 인간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사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위증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이 사실은 위증교사라고 법학자들은 본다고 해요. 위증을 시킨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고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국민들의 상식과 법치의 감정에 맞는 것인지 예. 오죽하면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때 이 콕 집어서 요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하면서도. 그래서 법원에서 정당하게 판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인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결정이 내린 것에 대해서는 따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 키워서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했던 그 녹취록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자, 강성필 부위원님. 네.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뉘앙스. 저희가 이런 표현을 그냥 말씀드리면 또 어떤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짜깁기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30분짜리 녹취 파일을 전부 틀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녹취 파일 전체를 다 같이 들어보는 건 지극히 상식적으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중간 부분에 딱 잘라서 듣는 것과 전체 맥락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했을 때 저도 나름대로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부분적으로 보거나 녹취록을 좀 봤을 때 나쁘게 바라보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김병란 전 수행비서가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취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그럼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살려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이니까 되살려보라 했지 만들어보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시간이 오래돼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어떤 위험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유창훈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때의 멘트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우리 법률가들 옆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3일 정도 빨리 사건을 훑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여러 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유창훈 판사 그 과거의 그 얘기 보인다라는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봤자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제 전체 맥락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